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공입니다. 매주 금요일 꾸며드리는 심층 토론, 오늘은 주제를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수사로 잡아봤습니다. 현 정부를 검찰 정부라고 부르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검사 출신 대통령 아래서 검찰이 또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한번 들여다보면 과연 공정한 잣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법의 잣대가 구부러졌다고 생각했을 때 민심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현 정부의 선택적 수사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검찰의 경찰의 잣대를 상식의 눈으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공계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정치본색 오늘은 집중 토론, 압축 토론으로 1시간 동안 진행해 드릴 텐데요. 네 분 패널 함께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정교한 스픽스 대표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압축적으로 토론하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수사, 과연 그 잣대가 반듯한가? 우리 두 변호사님 계신데 변호사 뭐 이 상징인가 검찰의 상징인가 네. 저울을 들고 있는 게 있죠. 맞습니다. 그게 무슨 저울이라고 해요? 그걸 정의의 저울? 법원 대법원에 있죠. 네, 대법원에 대법원에. 그 눈을 가리고 예. 이렇게 한쪽에 저울을 칼을 갖고, 갖고 있고. 예. 변호사는 뭐예요? 뭐 의사는 뱀 모양인데. 변호사 협회에 이 배지라고 하나요? 예. 그걸 할 때도 저울이 균형 잡히게 딱 야.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을 표식으로 해서 배분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저울이죠. 네, 맞습니다. 옛부터요. 저울을 속이면 정말 그거는 엄한 벌로 다스려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저울이 반듯해야 국민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더라도 수용을 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면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인가 반듯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벌을 받아도 그 마음이 흔연하겠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제대로 그 잣대가 반듯한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진걸 소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반듯한 수사, 그렇지 못한 수사, 얼른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이제 그 농촌 전문 변호사들하고 예. 민생경제연구소가 대선 전에 직접 고발했던 사건이 그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주축이 돼서 양평에 무려 4군데의 땅에 투기를 했거나 투기 의혹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공흥지구 개발이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거기서만 지금 100억에서 200억 정도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양평군에서는 개발 부담금을 18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그걸 2번이나 이신청에서 영원이 된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사방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뭐 부당하게 연장이 된 일이 있었잖아요. 요 그 부분뿐 아니라 다른 지역 3군데에도 본인들 명의 또는 뭐 친척이나 특수관계인들의 명의로 차명보였던 의혹이 제기돼서 제가 이제 그걸 추적해 보니까 최은순 씨가 농사를 짓겠다라고 샀습니다. 이건 뭐 농사 짓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지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개발을 주도한 것도 ESIND인데 당연히 돈은 김건희 여사가 끌고 왔습니다. 당시에 어떤 회사한테 8억을 받아갖고 사업은 최은순 씨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개발 부담금을 영으로 만든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돼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의힘도 알고 민당도 아는 게 그 사업은 누가 알아도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주도했잖아요. 두 사람 기소 의견 무혐의 되고 김건희 오빠를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습니다. 기소하고 불기소하고 그것은 아예 그만두고 조사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는 아예 조사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양평군수 김성교 군,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에 윤석열 여주청장과 함께 많은 특혜를 줬다라고 본인이 유튜브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자, 봅시다. 네, 지금 아무도 소환도 안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또 최은순 씨 윤석열 대통령 장모 그 건부터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과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거냐 기대하는 국민도 별로 없어요. 일단 뭐 이 정권 끝나면 보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네. 장유미 변호사 생각나는 네. 것 또 있으시죠? 저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아주 판결문에 그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의 판결문에 판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요.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 중에 연달아서 관여하고 등장하는 인물은 김건희 여사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조사하지 못합니까? 검찰은 뭐 소환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뭐 조사를 받았다는 식으로까지 왜곡을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일부 보수 패널 분들 계시던데요. 아니요, 그런 거는 조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법의 잣대가 공정하다고 이번 검찰 얘기할 수 있습니까? 권력에 따라서 수사의 향배가 달라진다고 얘기 떳떳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국민 눈치를 보지 않으면요, 조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뭐 본인들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신인기 변호사님 얼마 동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시간이 한 2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제 대장동 관련된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뭐 변호사비 대납부터 해가지고 뭐 FC 성남 FC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은 그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해서나 뭐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전 수사를 이제 뭐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저는 한 가지 매우 이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이 그 박영수 전 특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 뭐 수산업자라든지 뭐 주가 조작단 그 회사 고문을 맡은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역할을 많이 한 걸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박영수 특검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1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뭐 증거인멸의 시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와서 이제 좀 소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보면 더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붙게 만듦으로써 정당한 수사까지도 지금 무력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좋습니다.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정기환 대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수사를 한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똑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재론, 삼론 해봐야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지? 우리가 엄청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다는 건 너희들 아직 몰랐어? 원래 검찰은 공정하지 않은 거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지금 그 까마귀 먹은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걸 오히려 거꾸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최강욱 의원이 참고인으로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압수수색 당했죠. 자, 김종대 전 의원이 폭로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천공이 분명히 육참 공간에 갔고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자, 왜 천공 그 중요한 거 국가기밀과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폭로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인 압수수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공은 출두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내놨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자기들 필요할 때는 A라고 얘기했다가 불리하면은 F라고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검찰의 수사. 아, 이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구나. 국민들이 믿지 않구나. 이렇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래 검찰은 그런 거야. 야, 국민 바보들아. 그거 몰랐어? 너희들도 안 걸리려면 내 권력자한테 나한테 검찰한테 잘해야 돼. 그래서 검찰의 본성이 뭔지 대한민국 검찰주의가 무엇인지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들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네. 공정한 수사라는 게 뭡니까? 국민이 보기에 아, 저건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서 네. 제대로 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그게 공정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혐의가 이마만큼 있는데 그냥 먼지 털듯이 끝까지 하고 이거 나오다가 또 하면 또 이거 잡고 네. 아주 뭐 이렇게 해서 인생뿐만 아니라 온 가족까지 도륙을 하는 그런 형편인데 네. 김건희 여사 천공 한 번도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공정하다고 정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나올 때부터 사실상 내포되고 있던 우려가 그냥 현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서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으로 직행하는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검찰 조직이 망가질까 봐 그런 거예요.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권력의 칼날을 정확하게 들이댈 수 있을 것인가? 살아있는 권력이 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검찰의 칼날이 무뎌지는 거 아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 오라고 검찰 스스로 답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왜 부르지 못합니까? 천공.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고발 조치했잖아요. 당사자들 실제로 그 내용, 폭로의 내용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흰 도포를 입고 이 외양과 관련해서도 언급하고요. 와서 했다는 행동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이에요. 당사자 불러야죠.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하면 조사하지 않는 게 검찰입니까? 아까 짚어주셨지만 참고인에 불과하더라도 MBC 기자와 만난 적 한 번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하는 게 현재 지금 뭐 그거는 경찰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수사기관들 지금 민낯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있으니까 수사에 대한 댓글들 한번 스스로 보십시오. 나도 압수수색해라. 여기도 압수수색해라. 압수수색이란 게 언제부터 이렇게 희화화됐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은기 변호사,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따라서 걸맞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죄가 있어 없어를 아예 처음부터 검찰이 정해버리면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인지수사라고 하죠. 검찰이 뭐 인지해서 수사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판사는 형량으로 봐주고 검찰은 뭐 아예 조사 안 하는 걸로 봐준다라고 하는데 너는 내가 봐서 그냥 혼내줄 거야 하고 수사하고 요건 뭐 죄가 있어 냄새가 나도 우리 편이니까 봐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검사들의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고 그 덮어줄 수 있는 권한, 이제 불기소로 막아줄 수 있는 이제 이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늘 있어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지금 검찰 개혁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통 이제 뭐 유전무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관 변호사 사가지고 이제 변론을 받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유권무죄죠. 권한이 있으면 이제 죄가 없는 걸로 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검사 그리고 윤석열 검사와 함께 일했던 뭐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이 검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참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분들이 수사 못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국민들한테 뭐 좀 칭찬 들었던 수사들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너무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 과해서 문제였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뭐 수사가 과했다는 평가는 있지만 그래도 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사 잘하는 분들이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칼날이 거의 무슨 이쑤시개처럼 부러지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며 왜 최은순 장모에 대해서도 수사가 솜방망이고 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뭐 제 식구라서 봐주는 것인지 아예 수사를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정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검찰이 지금도 같은 동시대에 MBC 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라고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무리한 수사라고 평가될 만큼 과도하게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답을 못한다면 이건 불공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쑤시개는 찌르면 따끔하기라도 하죠. 이건 뭐 이쑤시개는 아니고 거의 면봉이죠. 뭐 안진걸 소장은 이제 활동가시니까 활동하시다가 고소고발 같은 것도 많이 당하고 그러시죠? 저희가 뭐 고소고발하기도 제가 당하기도 하는데요. 뭐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나와서 지금 우리 국민께서 이 사건을 이제 많이 잊어먹었고 무혐의로 끝난 거로 오해하는 사건 하나 계세요. 그 유명한 학력 경력 조작 사건입니다. 본인이 직접 인정도 했잖아요. 뭐 저기 돋보이고 싶어서 본인이 인정도 했는데 소환도 안 했잖아요. 국민적 여론이 들끓으니까 서면 조사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시효가 지난 건 아닙니까? 시효가 안 지났습니다. 근데 서면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50일 동안 답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형침됐다는데 이게 이제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저희가 이의 신청해서 검찰에 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 간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근데 이 간단한 사건조차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서 본인도 인정했는데 예를 들면 정경심 씨는 본인도 부인한 상태에서 전격 기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뭐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예전에 어떤 이제 그 검찰 수사할 때. 그다음에 저희가 그 윤석열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정호영 전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 또 한동훈 장관의 딸 부정 스펙 문제 뭐 예를 들면 앱을 개발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을 돈을 몇백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전형적인 업무방해고 사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 밝혀진 의혹이 아니라 팩트로 확인돼서 야 이것들은 심각하다. 본인들이 워낙 그런 건 많이 수사했으니까 수사일자 그때 고발했더니 하나도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백서를 한번 내보고 싶으면 아마 수백 개 정도 사건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기환 대표 지난번에 천공 관련된 조사에서 왜 강제 수사 안 하냐 그랬더니 참고인이라 뭐 강제 수사 안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맞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 뭐 거기도 피해자입니까? 참고인 아닙니까? 참고인 신분인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휴대폰 압수를 했고 거기다가 의원회관에 직접 가서 국회의원 집무실을 털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참고인인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례를 보였으니 이제 이번에 이 사례를 통해서 대한민국에는 참고인도 집에 압수수색 당할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전례까지 만들었죠. 뭐 때문입니까? 한동훈 때문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일이니까 하는 것이지. 아 이게 모든 국민이 이렇게 개인의 인권이 어느 정도 침탈당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한동훈이 걸리면 무조건 과도할 정도로 불리한 쪽에 있는 사람은 샅샅이 파헤친다.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정말 그 경찰이 서울경찰청이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과도하다, 무리다 하면 안 된다라고 경찰청장, 경찰청 간부 또는 그 수사 담당 간부는 최소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그렇게 독립하고 싶다면서요. 검찰이 너무나 기소 독점권도 가지고 있고 수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휘를 하니 이걸 뭔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나눠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앞잡이 노릇하는 거 보십시오. 이 앞잡이라는 소리 들으면 본인도 기분 나쁘겠지만 말하는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이런 방식으로 경찰이 검찰의 정말 주구 충견 노릇을 하면서 앞잡이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찰은 그러면 국민으로 하여금 신뢰를 받을 것이냐 이 문제까지 동시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출신들 이제 대체로 좀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교만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검사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아주 한참 전에 이제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뭐 자동으로 단속하는 그런 게 없고 다 교통경찰이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운전면허 딸 때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통 위반이 뭔지 아십니까? 경찰관한테 걸리면 위반이고 안 걸리면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은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적 수사면은 검사가 너는 내가 봐줄 수 있으면 봐주고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 이게 교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어떤 경찰대에 나온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경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요즘 그랬더니 본인이 그 조직의 생리를 아는 분이라고 해야죠. 경찰 업무도 봤으니까 너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완전히 중심에 있는 게 조직의 논리라는 겁니다. 경찰은 권력을 보고 검찰은 어쨌든 조직의 논리를 보는데 둘 다 건강한 방향은 아니죠. 제가 최근에 경찰이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드는 게 그 고공에서 농성을 하는 노동자를 사실상 엄청나게 과잉 진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랑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는데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면서 이 때린 사람이 제가 이제 남편이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때린 사람이 경찰이냐고 묻더라고요. 저에게. 우리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 경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아빠가 경찰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린 사람이. 그냥 아이에게 상처가 될 거예요. 본인은 존중하는 직업이니까요. 미래에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니까. 이게 지금 경찰 현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는 때려잡고 권력에는 침묵하고 과잉 수사는 진영을 봐가면서 하고 이거 역사에서 평가받을 겁니다. 신익규 변호사, 선택적 수사가 상례화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은 법에 대한 존중과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검사들이 이 덮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다각도로 저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덮어주는 거 뭐 직무유기 내지는 뭐 직권남용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수처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덮어주는 기능 있지 않습니까? 불기소 이런 기능에 대해서 뭐 시민 배심제 같은 걸 좀 도입을 해서 검사들이 덮더라도 이의를 제기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기소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좀 제도들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검사가 갖고 있는 이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검사들이 기소를 해도 사람의 뭐 신세를 망칠 수가 있고요. 잘못된 수사를 해서 또 덮어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정의의 문제를 또 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들도 한 사건 한 사건마다 본인의 그 수사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다 남기게 해야 된다. 남기게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유죄 무죄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 심지어 징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검사 탄핵도 전 일상화해야 된다. 그래서 예. 정치 검사 그리고 정말 수사권 가지고서 뭐 보복하거나 깡패짓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사법부에서 퇴출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조치들이 저는 수반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셨는데 선택적 수사의 예를 따지면은 뭐 한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그런데 이제 선택적 수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하는가? 그걸 들여다보면 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 보인 것들, 겨누는 것들. 그러니까 너가 이랬어, 그래? 한번 보자. 꼭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인데 똑같이 범죄가 있는데 이것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는 꼭 당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일어났던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렇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 했는데 최강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동훈이면 만약 그렇겠나? 뭐 그런 얘기를 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자의 취재 활동이나 그다음에 의원과 의원회관을 상대로 지금 이 압수수색을 하고 이 수사판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법무부 장관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서는 안 될 일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동훈 아니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을. 그다음에 적어도 그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림이나 시나리오로 인정을 받으려면 저하고 지금 관련돼 있는 그 이면주 기자 여러분들하고 혹은 또 이면주 기자가 어디하고 뭐 같이 넘겼는지 뭐 협조를 했는지 뭐 그런 분들하고 연락한 흔적이나 접촉한 흔적이나 내가 무슨 상의한 흔적이 확인이 되면 하다못해 통화 내역 조회를 해서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를 하고 국회의원과 국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죠. 말씀 난 기회에 말씀드리면은 저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건 뭐 많이 봐왔던 것이니까 익숙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뭐 신고나 고소한 적도 없잖아요.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걸 소장. 예. 지금 이제 본인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고소 고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이 피해자라고 예. 얘기하네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님이 피해를 입었으니 경찰이 그 수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된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뭐 특정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면 배웅 앵커님이나 저 개인정보 뭐 수십만 건씩 유출돼가지고 한국인들 개인정보는 전 세계에 떠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는데 그때 경찰이나 검찰이 저렇게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합니다. 그냥 회사 관계자를 불러다가 뭐 조사하고 제대로 기소조차 안 하고 처벌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 건은 한동훈 개인을 누가 추적해가지고 막 스토킹해갖고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공공 절차인 인사청문회 본인이 제출한 동의해서 제출한 자료들이
일종의 기자의 취재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뭐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상적인 언론 취재와 국민적 검증 과정에서 일부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대대로 수사할 일은 저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가장 깜짝 놀란 게 본인이 신입니다. 신. 최강욱 의원이 가해자예요. 참고인인데 본인은 피해자고. 그리고 늘 아예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고 여야 간의 균형을 잡아야 될 법무부 장관이 최고의 공직자가 입에 그냥 민주당 욕을 달고 삽니다. 그럼 어느 국민들이 저 사람은 정말 사감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최강욱은 가해자, 민주당과 MBC는 맨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딱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구나. 검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는 저는 절대 국민대 신뢰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네.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네. MBC 임현주 기자하고 연관이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왜 MBC 임현주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까? 이면주 기자가 이 열린공감 TV에 개인정보, 그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있는 걸 유출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건 두 개로 행위를 좀 분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면주 기자가 뭔가 어떤 의원실을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법사위원들을 통해서 입수했다는 그 자료, 그것까지 불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밀한 정보를 외부로 만약에 유출했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 평가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가져온 수사는 짚어주셨지만 과도합니다. 기업에서 몇백만 건, 아주 기업의 고객들의 정보가 빠진 그런 건은 압수수색해도 되죠. 한 건입니다. 피해자 한동훈이라고 적시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형 정도예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물론 기자에 대해서 업무 휴대전화, 노트북 정도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 본사, 뉴스룸 겨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저도 예전에 국회 출입 기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요. 장관과 관련해서 의원실을 접촉해서 그 자료를 다 확보를 합니다. 왜? 그게 언론의 본분입니다. 그게 언론의 기능이자 역할이에요. 저 또한 그렇게 취재를 했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놓칠 수 있는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야에 따라서 기자들이 그 부분을 교차 검증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동훈 장관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정부의 그리고 정권의 핵심 실세가 언론을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법무부 수장으로서 본인을 피해자라고 지칭할 겁니까? 피해자인 건 맞습니까? 본인이 피의자였던 적도 있었죠. 그때 태도 어땠습니까?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았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거론했습니다. 피와 눈물 거론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행사하면 그거는 범죄가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잣대로 이런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박수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 MBC 임현주 기자를 수사합니까?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고? 꼭 그럴까요? 임현주 기자가 어떤 기자입니까?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했던 기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어떤 게 떠오릅니까?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드리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좋겠어요? 일부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뭐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정의환 대표, 그러면 지금 깡패입니까 검사입니까? 이거 나눠보겠습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그럼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고 깡패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수사권을 행사할 때 얼마나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검사도 깡패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사 행위는 깡패가 하는 짓이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본인이 항변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다 적용해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 나와서 저렇게 하는 이야기.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고위공직자라면 혹시라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바이든 날리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권이 오해를 받게 된다. 또는 내 자신에 대한 고발건으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이 이상한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제어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줄 수 있거나 분명히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 정보 당연히 파악을 했겠죠, 검찰에서. 자, 그러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올바른 리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 문제 오해 생기니까 하지 마라. 이게 조금 전에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얘기했던 수사권이 남용되면 깡패가 하는 짓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 짓이라는 구분을 했듯이 지금 적용해 보십시오. 스스로 깡패라고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자신은 깡패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깡패처럼 쓰더라도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권 수사권에 대한 행사로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신은기 변호사 보시기에 깡패입니까 검사입니까? 저는 뭐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은 2016년도에 저 윤석열 검사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른 사람 같아요. 좀 말로만 보면은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저는 지금 저 깡패 얘기가 아마 한동훈 지금 장관한테 일침을 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이고, 이 검찰 수사의 성패라는 것이요, 그냥 사람 잡아놓는 걸로 승패가 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당사자 내지는 국민들이 신뢰하고 그 수사 잘했다 해야지 성공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 보시면은요, 일단 공인으로서 의식이 전무합니다. 전혀 없고요. 공적 검증 대상이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무위원회 자리라는 것을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대로 하면은 본인은 지금 거의 국민의힘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소속 무슨 당 직책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권을 행사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단 검찰 신뢰를 깎아먹는데 지금 저는 한동훈 장관이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을 아끼고 오히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저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면 그냥 사표 내시고 여기 와가지고 패널을 하시는 낫죠. 제가 자리를 양도해 드릴 테니까. 다른 데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시는 간에 배우님의 용납 아니 뭐 종편 나가면은 인기 섭외 일손이 되실 텐데 차라리 패널을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전형적으로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재판도 안 했는데 무죄 추정 원칙 안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거나. 근데 지금 가해자 피해자 규정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정부 들어와서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까요? 이준석 대표도 보시죠.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냥 가해자 만들어 버리죠. 뭐 MBC 볼까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그냥 MBC가 가해자 내버립니다. 국익을 훼손한 동맹을 파괴한 가해자가 돼버리고, 뭐 태영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진복 수석이 당무 개입을 하면 그분들이 가해자지, 어떻게 그 보좌진들이 유출하고 했다고 해서 그거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또 가해자로 둔갑을 시킵니까? 이 전형적인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수법을 아직도 쓰고 있다. 이 프레임 전환하는 데에는 상당히 능통하다. 이게 저는 지적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뭐 경찰이 수사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마치 이거는 공정한 수사고 본인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듯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를 경찰이 합니까? 영장 청구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마치 국민들 앞에서는 이거 경찰이 수사하니까 억울한 검사 출신의 이 한동훈을 구제해 주는 거야 라는 식의 지금 프레임을 짜거든요. 저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3-4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정말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저렇게 이루어져서 되겠는가. 저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은 수사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저런 언행으로 인해서 정당한 수사까지도 전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저건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한테도 전 못할 짓입니다. 신은기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토론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 정부의 선택적 수사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방금 신은기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 이런 선택적 수사는 잘못을 넘어서 범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친다면 그건 범죄 아닌가요?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드리는 광고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좀 모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광고 듣지요.
장유미 변호사님, 방금 네. 전에 우리 신인기 변호사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선택적 수사는 네. 범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다 좀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이야기했지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직을 거래한 걸로 보입니다. 이 뭐 보좌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의 녹취 내용을 보면요, 이진복 수석이 당신 강남 공천 지금 걱정되지? 그런데 스피커 역할 똑바로 해라는 취지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외압성, 겁박성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수사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저는 뭐 엄청 떳떳하다고 응원해주진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억울해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본인 수사가 시작된 것도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된 거죠. 동일하게 녹취록에 고스란히 사실관계들이 담겨 있는데 지금 이진복 수석의 이 외압성 발언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정당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수사하고 있습니까? 뭐 수사할 의지나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사실상 피해 사실이 너무나 상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망신주기가 없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너네 떳떳하게 행동했지만 돈봉투 뿌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법적인 단죄를 받아야 되겠지만 공평한, 아까 저희가 모두에 이야기한 이 공평한 저울의 잣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 프랑스 갈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휴대전화를 바꿔갖고 갔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이랑 어쨌든 연락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서 유심칩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귀국한 뒤에 낸 휴대전화가 깡통폰이다. 대대적으로 보수 언론이 공격했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증거 인멸이다. 다시 한동훈 장관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인 아이폰, 그때 강요미수의 피해자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의 방어권은 수백 년간 사람들의 피로 일구어진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하면 증거인멸이고 본인이 하면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겁니까? 그런 이중잣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은 더 이상 정치적 미래도 없고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원점으로 돌아서 검찰 지금이라도 쇄신하지 않고 공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제가 옆에서 좀 웃고 있었는데요. 흐뭇한 미소였는데 신인기 변호사나 장유미 변호사 말씀 들으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논리가 명확하면서 귀에 쏙쏙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니, 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발언을 과연 시청자들이 어떻게 듣고 계실까? 이런 정치 분석의 두 보석입니다. 아, 대단한 참 말씀, 그러니까 겸손하면서도 진심을 담아서 그러면서도 검찰이 뭔가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애정까지 묻어있는 이 비판을 듣고 있으니 사실 우리는 토론자로서 자격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윤미 변호사, 신인기 변호사 두 분 앞으로 제가 정치 보석이라고 부를까요? 아니, 저도 우리 스픽스 오면 말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말씀을 줄이고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와, 두 분 정말 대단하고요. 제가 이제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있으면서 검찰개혁, 사법감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정말 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님이 했던 주장을 참여연대 단체 수십 년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검찰이라는 벽에서 다시 완전히 지금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젊은 법조인들끼리 이런 지혜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고요. 저는 약간 이야기면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당내 경선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산 집무실에서 불법 부당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당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오죽하면 고발까지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거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보통 집권 여당의 유력 의원이 청와대나 용산 집무실을 고발한 경우는 배웅 앵커님께서도 알겠지만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뭘로 고발했죠? 불법 경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고발했어요? 행정관들이 나를 죽이려고 아예 카톡방 만들고 전화까지 하고 거기도 음성 녹취가 확인 나옵니다. 카톡방도 확인이 되고. 언제 고발했어요? 한 몇 달 전 그때 그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 경선 전에 결과 나오기 전에 아마 공수처에다가 고발했을 거예요. 이준석 쫓겨나고 나경원 짓밟히고 유승민 쫓겨난 다음에 안철수가 마지막에 짓밟혔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희대망언을 당하면서 그냥 워낙 당하니까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때 다른 시민단체도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거 수사 안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진짜 이것은 어저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금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유가족들도 그렇고 검경, 그나마 장악된 검경에서도 이 참사의 가장 실질 책임자는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지목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 경력과 병력, 배치, 인파 책임을 총책임 지는 게 서울시장하고 서울경찰청장입니다. 그중에서 회의 출장 가 있는 오세훈 시장보다는 서울경찰에서 꼽힌 겁니다. 전날 당일 직전 김광호 청장이 물어보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상황 어떠냐, 이태원 쪽. 아무 조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검경 실무팀이 이 사람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원석 대검 총장이 이제 검찰 쪽에 나서서 짓밟았다는 KBS 특보가 있었습니다. 속보,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인파 전문가, 경찰 전문가, 그 다음에 유가족들도 김광호가 핵심 책임이다. 근데 이 사람은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의 마약 드라이브에 가장 협조적인 경찰청, 서울경찰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정권 책임으로 번질까봐 이분이 지금 영장 청구도 기소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윤석열, 한동훈 두 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아까 선택적 수사, 그러니까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적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장윤비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말씀 들을 때 이 절차에도 선택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2번이나 검찰에 스스로 간 것, 이제 정치적 행위로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출국 금지도 시켜놓고 귀국한 지 1달 반이 지났는데 네. 부르지도 않는다. 이것도 이상하죠. 사람을 피말려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오니까 돌아가세요. 부르면 오세요.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한동훈 장관 이번에도 한마디 하더군요. 절차가 있다. 들어보시죠. 다음 주 초에 송영길 대표님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 뿌렸다는 혐의로 민주당 국회의원 2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이렇게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잘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돈봉투 돌리는 거하고 이게 같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급하시더라도 뭐 이거저거 갖다가 끌어붙이실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을 위해서 돈봉투 돌리는 혐의로 지금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저장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당당해 보입니까? 아니면 좀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참 말을 거시기하게 하네요. 다급하시더라도 그러는데, 다급하다는 게 혐의를 벗고 자유가 되는 것을 원할 때 다급한 거지, 지금 본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수사할 거 빨리 수사해서 벌 줄 거 빨리 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급하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인 찍히지 않습니까? 다급한 것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지 스스로 혐의를 벗기 위해서 저렇게 조급하게 움직이네.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검찰, 자 기본적으로 법적 행위를 해야 합니까?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합니까? 대중을 상대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 행위가 보장되어 있는 공간이 정치권이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은 법적 기구나 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법적 행위의 명확하게 규정된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이제 부정하고 가는데, 어제 했던 이야기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매달 3천만 원 정도를 이제 이해찬 전 대표 쪽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한동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이 만약 깡패한테 돈 받은 범죄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한다. 깡패한테 돈 받은 범죄라고 했습니다. 자, 김성태가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던 한동훈의 머리에는 이 사람이 깡패인 거예요. 그래서 깡패와 민주당이 놀았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연결을 했고 이해찬 대표가 갔다. 어떤 정보도 지금 없습니다. 재판하고 있습니다. 낙인 찍기를 딱 하잖아요. 깡패한테 매달 3천만 원씩 받아서 이해찬 대표도 엮였네. 너희들 민주당은 똑같은 놈들이네. 이렇게 해서 딱 규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던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기자 앞에서 특정인이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깡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놈이 깡패여서 지가 저 말을 씁니까? 제가 보니까 누가 깡패인지 구분이 안 돼요. 다만 본인은 권한이나 권력의 탈을 쓰고 있는 깡패일 수는 있지만 피의사실 피의자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그 사람이 개인으로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을 하라고 대한민국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깡패라고 규정을 하면서 다른 사람조차도 다 낙인 찍기로 엮어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한동훈의 멘트냐 아니면 너희들은 걸려들었으니까 집단적으로 이지매를 가하기 위해서 특정인들을 올가미를 세워놓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만 덧붙이면 그 이제 쌍방울구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 한동훈 씨가 깡패라고 규정을 짓고 공표를 계속하더라고요. 근데 배웅기 앵커님도 기자시고 여기 법조인도 있으니까 원래 우리 그동안에 아무리 나쁜 검찰도요. 보통 피의자에 대해 언급할 때 현직이나 전직을 주로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전 쌍방울구 전무였다거나 뭐 그냥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의 사감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대놓고 그냥 김성태가 옛날에 뭐 했는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기업인으로 활동한 지 오래됐고 현재 직장이 쌍방울그룹 회장입니다. 그러면 전직을 쓰는 현직을 보통 써서 드라이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같이 중립적으로. 근데 김성태랑 깡패한테 민날 놀아놨다는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본인 신도 아니고 법관도 아닌데 그리고 법무부 장관 가장 정말 제가 옛날에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 태도를 보면요. 수사 관련된 사안 물어보면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신규 변호사도 지적했는데 그것은 아주 예민한 사안이고 수사 중인 사안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언급하기가 부적절합니다. 심지어 자기와 관련된 사건이면 더더욱 저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일체 관여도 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답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자기가 이 땅에 뭐 민주당이나 진보 인사를 척결하기 위해서 악마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냥 악당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기에 좀 극단적인 보수분들이 오기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법무행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아무도 검찰 수사를 이제 못 믿는 지경까지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 진짜 딱 맞는 거죠. 검찰의 신뢰를 완전히 바다에 떨어뜨린 사람이다. 그런 지적을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것이 사람의 그 사회적 생명을 박탈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는 생명의 신체적인 거를 이제 생명을 좌우하는 의사고요. 이제 검찰은 사회적 생명을 갖다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인권 존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한동훈 장관은 특정인 수사하는데 지금 그 특정인 수사 언급할 때는 조심해야죠. 근데 원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구체화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검찰이 지금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검찰이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저 만면에 약간 은은한 미소를 띠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의사가 외과 수술하면서 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웃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오만함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그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검사죠. 제가 뭐 검사님들을 일반화하는 건 아니고 언론에 나온 것만 예를 듭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두할 때 그 레이저 눈빛이라는 게 하나 화제가 됐었어요. 기자들을 째려보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받으면서 피의자 신분일 때 팔짱 끼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수사받는 모습이 외부에서 이제 카메라로 찍혀서 한번 국민들이 속이 뒤집어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할 때 뭐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냐면서 손가락질 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그 열차 위에서 신발 올려놓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몇 가지 장면만 지금 봐도 대한민국에서 힘께나 쓴다는 이런 특수부 검사들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리고 저렇게 타인의 아무리 진영이 달라도요. 자기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받는 사람들한테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살짝 그 골리는 듯한 저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학교 2학년이라고 비유를 해도 중학교 2학년들한테 좀 미안한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선택적 수사 몇 가지 그냥 제목만 쭉 봐도요. 검, 박영수, 곽상도 55클럽 수사 속도. 언제 속도입니까?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장모 불송치 천하문 송치 왜 그렇게 합니까? 군 검찰 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책 펴낸 출판사 압수수색. 출판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천공은 왜 부르지도 않습니까? 오늘요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택적 수사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잣대가 구부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판결을 믿지 않습니다. 판결을 믿지 않으면 법원을 신뢰하지 않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그 사법부의 판결을 믿지 않고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해야 법원이 처벌할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가 중요한 겁니다. 수사기관이 아예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정신청제도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건 좀 먼 얘기고요. 그래서 수사가 중요하고 정당한 수사가 중요하고 공정한 잣대가 필요한 건데 과연 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잘못되어 있다면 그 잣대를 반드시 하든지 다른 잣대를 새로 갖다 들이대든지 해야 될 텐데 장유미 변호사 네. 기소 독점주의 이걸 바꿔야 되나요? 저는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법원은 심지어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들여다볼 수조차 없는 거고요. 공소장에 있는 내용에서 이거 다른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심증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공소장이 구속받는 게 법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소권을 누구만 갖고 있느냐? 검찰만 갖고 있습니다. 수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례로요. 이성만 민주당 의원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서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장이 발부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성만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 그래서 조사 과정 중에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제시했는데 그 자료가 검찰에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사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라면요. 모든 피의자는 다 구속해야 됩니다. 전체 피의자들은 전부 100% 구속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데 항상 검사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압수수색? 검찰이 한 거냐? 영장 법원이 발부해 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법원이 발부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수사 과정 중에서 법원은 그 실체가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러저러한 아주 큰 덩어리에 그냥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법원이 영장 발부를 안 해줄 근거가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럼 당사자들 불러서 신문이라도 한번 해보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만. 왜냐하면 수사는 기밀성이 핵심이니까. 검찰이 못하겠다고 했어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왜 본인들은 견제받지 않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까?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면서요. 네, 말했어. 안진걸 소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법민주주의 추진할 때 검사장 직선제 같은 아이디어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래서 민에 의한 직접적 통제냐면 사실 입법과 행정부는 대통령도 갈아치우고 국회의원도 갈아치우고 뭐 일부 주민소환도 있지만 판사, 검사, 특히 검사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잖아요. 법원도 판결에서는 요즘에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것도 있지만 수사나 기소관계는 전혀 지금 거의 견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그런 제도적 개선과 검사님 직선제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 검찰은 너무나 많은 불신의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갑자기 이걸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총선과 대선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공론해서 기소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변경이 되고 수사는 뭐 국가수사본부, 지방경찰, 공수처 그리고 뭐 중대비리수사청 여러 수사기관이 선의 경쟁도 하고 상호 견제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검찰 권력 힘을 근본적으로 빼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청으로서 공손하고 그 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는 게 하나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검찰이 덮어주는 것, 선택적으로 덮어주는 이 두 가지가 문제거든요. 저는 검찰이 지금 덮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형평성에 대한 네.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저는 뭐 사법에 대해서 너무 민주주의적 시스템을 과도하게 저는 도입하는 건 반대지만은 이렇게 검사들이 자기 편, 자기 식구 덮어주는 거에 한해서는 저는 시민 기소제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저는 배심제도 재판과 유사하게 저는 검사들이 덮은 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들이요 매 사건마다 어떤 의견으로 기소, 불기소를 한지 저는 의견을 다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을 의무화하고요. 저는 이제 이거 국정감사에서도 일부분은 저는 입법부에 의해서 이런 것들 저는 정보 공개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정치검사 같은 정치질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겁하죠. 검사의 옷을 벗고 나와서 정치라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검사의 옷을 입고 정치를 한다는 거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 탄핵 내지는 징계 전 이런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정견 대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영배 알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넘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검찰 개혁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결국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고 이제 검찰의 권력은 끝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 검찰 공화국, 검찰 정부가 검사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검사 출신 대통령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그 수명이 더 단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 중심주의 또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에 정치가 법률로서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까지 우리나라 법이 없고 법률이 없고 검찰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못 참으면 결국 일어나서 다 바꾸었습니다. 민주화 쟁취했고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소위 말하는 정치권이 검찰과 짬짬이 하면서 서물서물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커왔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권한인 것처럼 착각하죠. 집에서 기르던 반려동물이 어느 순간 그 인간을 지배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치로부터 반드시 통제받아야 할 행정기구가 이제 정치를 짓밟고 정치 위에서 놀고 있는 것, 정치가 바꾸지 않으면 누가 바꿔야 하느냐? 저는 당연히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것을 바꿔야 한다. 이런 시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재촉하고 있다고 보고요.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은 옷 벗고 나올 때 한번 봅시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권한이 마치 자신의 소유권처럼 행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 옷을 벗고 나온 자연인 상태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행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두 번째, 억울한 국민,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분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투표라는 장치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고 권한이고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검찰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이런 각오로 국민이 일어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토론을 여기까지 할 텐데요. 선택적 수사, 이건 범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면 그건 민주시민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또 토론하면서 내린 결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도 그 범죄에 가담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하고 우리가 진실을 파악하고 상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주말에 사람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정어리 가입운동 계속 펼쳐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권유해 주시고요. 함께 새로운 나라,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어 가자고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정규환 스픽스 대표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